사이다 무비튼. 남편의 불륜녀를 불러냈다고 고소당했다. 내 이름은 김국희, 24살, 한 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다. 난 결혼해서 이명태라는 남편이 있다. 그는 나보다 3살 많은 27살이다. 아이는 아직 없다. 명태 씨와는 2년 전에 친구 소개로 만났고 그의 적극적인 구애에 못 이기는 척 사귀게 되었다. 그때 난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슬슬 결혼 상대를 찾아내야 하는 나이라는 생각이 들던 차라 살짝 초조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누구라도 상관없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얼른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귀기 시작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사귄 기간은 상관없어.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이야. 하고 긍정회로를 돌리며 결혼까지 해치우고 말았다. 아마도 처음 3개월은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 같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겠지.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걸 보면. 나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 부부가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와는 너무 달랐다. 결혼했지만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휴일엔 집에서 느긋하게 영화도 본다고 한다. 장도 같이 보러 가고 무거운 건 남편이 들어준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았다. 명태 씨는 뭔가 우리가 신혼이란 자각이 없는 것 같았다. 아직도 독신인 줄 아는지 나와 한 약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깨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가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도 아 미안 오늘은 그럴 기분 아니니까 너만 갔다 와 빠지기 일수다. 결혼하면 부모님과도 잘 지내야 되는데 명태 씨는 그런 의무는 다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솔로인 것처럼 살다 보니 저녁은 거의 나 혼자서 먹었다. 원래 친구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신혼이니까 좀 더 날 우선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난 그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게 명태 씨는 집에 있어도 계속 핸드폰만 보는 데다 잘 때는 핸드폰을 잠금 모드로 설정한다. 씻을 때도 꼭 들고 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나도 수상하다. 그 신혼인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역시 친구도 너무 수상하다고 말했다. 친구가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친구 언니의 남편이 작년에 바람을 피웠을 때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흥신소에 의뢰했었다면서 친구는 나에게도 프로의 도움을 받아야 확실하다고 했다. 난 인생에서 처음으로 흥신소라는 곳에 명태 씨의 불륜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흥신소란 건 만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의뢰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조사를 의뢰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역시 프로는 달랐다. 명태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잡아냈다. 그런데 상대는 나도 아는 얼굴이었다. 명태 씨 회사에서 접수원으로 일하는 여자가 확실했다. 두 사람은 남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데이트를 했고 차 안에서 키스까지 했다. 불륜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구나 감탄할 정도였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인 호텔 사진도 있었다. 속으로는 충격적이면서도 역시 그랬던 거구나 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했다. 아직 신혼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증거까지 다 모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난 곧바로 그 증거 사진을 명태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명태 씨는 깔끔하게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물론 난 그 정도로 용서할 마음은 없었다. 분명한 건 이혼해도 상관없으니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난 명태 씨에게 그 여자와 3자 대면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그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자식은 소문난 날라리다. 어쩌면 여자 쪽도 그의 말솜씨에 속은 걸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살짝 불쌍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돌아오는 주말에 3자 대면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번 일은 제가 사과드릴게요. 하고 불륜녀는 순순히 사과했다. 그 태도를 보아하니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아서 어쩌면 정말 속았던 걸지도 몰라. 명태 씨니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도 불륜인 건 바뀌지 않으니까 딱딱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녀에게 불륜이란 걸 몰랐던 건 아니냐고 물었다.
혹시 몰랐던 거라면, 그리고 제대로 사과를 한다면 위자료만 받고 그걸로 깔끔하게 끝내겠다고 했대. 사실 난 회사에도 다 말하고 싶었고 솔직히 인생을 박살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많이 양보한 거였대.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말이 돌아왔대. 위자료? 설마 돈을 달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불륜한 건 맞잖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좀 만난 것 뿐인데. 아니,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른다고? 라고 생각하며 위자료는 무조건 받아낼 거라고 정중하게 설명해줬대. 제가 불륜을 한 건 맞지만 당신 이거 지금 협박이에요. 끝까지 위자료 받아내겠다고 고집하면 협박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렇게 당돌하게 나오는 여자의 태도에 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대. 그녀의 모습에 명태 씨도 질려버린 기색이었대. 명태 씨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았지만 이 여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대. 그렇게 나오신다면 나도 참지 않고 세게 나가야 맞겠지. 그래서 난 여자에게 경찰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가라고 했대. 그런 걸로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100% 확신했으니까. 그러자 여자는 기세등등하게 웃으며 질질 짜면서 돈 보따리 내놓는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일걸요? 한마디 하더니 바로 그 자리를 떴다.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에 분노하다 못해 아주 질려버렸다. 불륜 사실을 추궁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 그 후 여자는 정말 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녀의 주장에 경찰관도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설명했다시피 불륜을 저질렀으면 위자료를 청구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단다. 만약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협박이라면 불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다 체포 대상이라며 그런 불합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 소리 들었던 모양이다. 참 잘했어요, 경찰관님.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시도를 냈다. 이번엔 변호사를 고용해서 날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물론 나도 가만히 있진 않았고 반격에 나섰다. 난 차분히 그녀의 변호사에게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됐는지 여자가 경찰서에 갔던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설명했다. 그랬더니 승산이 없겠다고 생각했는지 변호사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물러섰다. 그 후에도 여자는 포기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돌았던 모양이지만 결국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여자는 저번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울며 매달렸다. 아마 변호사에게 어떻게 봐도 여자가 잘못했고 어딜 가도 문전박대 당할 뿐이라는 얘기를 들었나 보다. 그걸 이제 겨우 깨달은 모양이다. 그렇게 울면서 나에게 매달렸지만 이제 와서 용서해줄 사람이 어딨어? 난 그 사이에 너무나도 불쾌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명태 씨와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회사에도 다 알렸고 여자는 직원들의 눈초리를 견디다 못해 퇴사했다. 물론 둘이 같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명태 씨를 보는 눈도 곱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회사를 관두게 되면 다음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저 견디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바늘방석에 앉은 듯 지내다가 결국 정신과에 다니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신혼이었던 것도 더해져서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다고 한다. 난 그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내고 바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불륜을 저질렀으니 유책 사유는 100% 명태 씨에게 있었고 다들 날 안타깝게 생각해서 잘해주기도 했고 내가 손해볼 건 별로 없었다. 이제 돌싱이 되긴 했지만 만약 다음에 좋은 남성과 만나게 된다면 그런 불륜남은 아니길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